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운과 운명에 관해 항상 좋은 얘기를 들려주는 이서윤 작가의 베스트 책을 모았습니다. 내가 춤추면 코끼리도 춤춘다라는 책입니다. 이서윤 제음 이다미디어에서 나온 책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부자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그릇은 자기가 채워야 합니다. 분명히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인데도 자신의 그릇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남의 행운을 바라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나친 경쟁과 체면을 의식하는 순간 내 마음 속에는 이미 불안의 싹이 자라게 됩니다. 그 불안의 싹이 자라면 내 안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그때 불운이 들어오기 쉽습니다. 즉, 자신의 좋은 운을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격입니다. 행운은 자신에게 집중할 때 저절로 굴러들어 오는 법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에 받은 우주의 여러 기운으로 재운을 담는 그릇의 크기와 모양이 어느 정도 형성됩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그의 기질과 의지에 따라 그릇의 크기와 모양이 바뀌기도 하는 게 운명의 특성이긴 합니다. 또한 애초에 타고난 그릇이 아무리 작다고 해도 우리가 일생 동안 쓰고도 남을 만큼의 그릇이니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리고 작은 부자는 노력으로 이룬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속뜻은 큰 부자가 되려면 스스로 하늘을 움직여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또 큰 그릇을 타고났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노력하지 않는 거지가 깡통만 크다고 해서 밥을 가득 채울 수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리고 큰 그릇을 타고났다고 해서 마냥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바닥을 드러낸 자기 그릇을 보면서 신세 한탄을 하거나 남을 원망하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지배하는 인생에 행운은 없다는 것인데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건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실패를 예감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실패할 이유를 찾기에 바쁩니다. 실패를 예감하고 시작한 일이 성공을 거둘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요.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할 이유를 찾느라 바쁘지 실패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애초부터 실패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실패라고 여기는 것조차도 작은 성공이라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많은 돈을 벌어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겠어. 나는 꼭 큰 부자가 될 거야. 이제부터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합니다. 그 말의 에너지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어떤 행운을 우리에게로 끌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부자가 되기를 바란다면 스스로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말이 씨가 되듯이 생각도 씨가 되는 법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동기가 된 감정이 그 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7가지로 나타나는 나의 모습이 있는데요. 운명을 만드는 내 마음속의 7가지 나를 잘 확인하시어 좋은 운을 항상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카리스마 있고 외향적인 나입니다. 카리스마 있고 매사에 외향적인 사람은 돈이나 재산을 자신의 권력 기반으로 삼거나 자신을 대표하는 큰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부족한 면을 많은 재산을 통해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강해서 항상 소유욕에 불타고 재물의 활용 능력이 뛰어나며
자신의 잠재력을 자본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노란색이 더 많은 재운을 불러옵니다. 두 번째는 직관력이 뛰어난 나인데요. 직관력이 뛰어난 사람은 부동산 운이 좋습니다. 아울러 돈에 대한 감정 기복도 아주 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이 밀물처럼 마구 밀려들기도 하고 썰물처럼 대책 없이 쑥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가치관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부동산 값이 널뛰기 하는 것을 상상해 보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강한 사람은 잦은 감정의 변화와 어려운 시기를 대비해서 필히 저축을 해두어야 합니다. 성품이 온화하고 남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인적 자원의 분배와 활용을 통해 재산을 불릴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은색이나 스트라이프 무늬가 재운을 상승시킵니다. 세 번째는 호기심이 많고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나인데요. 매사에 호기심이 강한 사교적인 사람은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직업이나 재능을 통해 돈을 많이 벌 기회가 생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재주로 돈을 벌기 때문에 상대방을 볼 때도 돈이나 재산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남보다 재테크에 관심이 많고 남에게 신뢰를 주는 편이라 돈이 안정적으로 쌓입니다. 어떤 색이라도 재운이 좋은 편이니 자신이 끌리는 색을 자연스럽게 선택하면 됩니다. 네 번째는 즐기고 사랑하는 나이인데요. 예술적인 기질을 타고난 사람은 인생을 즐기면서도 돈이나 재산에 대해서 남다른 애착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재화에만 관심이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술적 가치가 높은 소장품을 소유하려는 욕구가 강합니다. 이런 성향이 강한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야만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또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재물을 더욱 사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파스텔 톤의 색깔이 이런 사람의 재운을 불러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정열적이며 용기가 많은 나입니다. 행동이 앞서고 정열적이며 용기가 많은 사람의 경우는 돈이 꾸준히 들어오지만 또 곧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의 여유가 있는 동안에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돈 자체를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편입니다. 즉, 행동을 앞세우기 때문에 돈의 흐름에 좀 둔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돈을 아껴서 저축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충동 구매에 가까운 소비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비상시에 대비해서 꼭 저축을 해두어야만 합니다. 돈에 신경을 쓰지 않고 마구 써버리면 나중에 어려움에 빠집니다.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빨강색이 재물과 행운을 부릅니다. 여섯 번째는 비전을 가지는 나인데요. 매사에 낙천적인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재산 현황에 대해 느긋하고 낙관적인 전망을 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인생 자체에 자신감이 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자신이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실제로 큰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향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돈이 필요할 때마다 어디에선가 돈이 꼭 들어옵니다. 돈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돈은 써도 또 들어온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굶어 죽는 일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너무 무능해서 자신의 행운을 통째로 날려버리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남색이나 푸른색이 재운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7번째는 인내심이 강한 나인데요.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돈이 얼마가 있든 액수에 상관없이 늘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립니다. 돈이 많아도 걱정, 적어도 걱정인 타입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예민해서 만에 하나 자신이 재산을 모두 잃고 가난해지지 않을까 늘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부자가 되어도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안정적인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은 가난하다고 느낍니다. 그들에게 충분한 돈이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성향의 사람은 다음의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을 모르는 사람인데요. 그들은 부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가려 인생의 다른 즐거움들을 놓쳐버리는 우를 범합니다. 2. 무엇보다도 안전에 가장 큰 가치를 두는 안전 제일주의 유형인데요. 그래서 이들은 보통 대기업에 취직하거나 공무원과 같은 안정된 직장에 끌립니다. 3. 지나치게 의기소침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는 유형인데요. 정말 이 3번째 방법은 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결국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돈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고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벌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검정색이 재운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행운과 재운을 키우는 7가지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쓸 때마다 두려움이나 아까워하는 생각보다는 그 돈을 번 자기 자신과 도와준 모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부터 지갑에서 돈을 꺼낼 때마다 감사합니다 라고 되뇌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타고난 재운이 고개를 쳐들 것입니다. 2번째는 나의 부자상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운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호화로운 대저택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하지만 상상 속의 내 모습이 낯설다면 아직 부자가 될 준비가 덜 된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게 당연하고 또 풍요롭게 살 자격이 충분하다는 암시가 현실처럼 느껴져야만 합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꿈이나 상상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자신이 바라는 꿈은 이미 손안에 쥐고 있는 것처럼 실체가 뚜렷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즐겨야 합니다. 3번째는 나의 꿈을 집요하게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꿈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자기 마음속에서 스스로 싹을 틔우기도 하고 또 외부의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생기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소중한 꿈은 이룰 수 있다고 믿는 한 분명히 어느 날 기적처럼 모습을 드러냅니다. 4번째는 얼굴이 찢어질 정도로 웃어야 합니다. 웃음은 행운을 부르는 마법이기 때문에요. 웃는 얼굴은 자신이 타고난 재운을 더욱 좋게 할 뿐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운도 좋게 만듭니다.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거울 앞에 서서 밝은 얼굴로 마음껏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자신이 웃는 얼굴을 보고 운이 좋은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 새로운 기회를 내밀 것입니다. 잔잔한 미소로는 행운을 부르는 힘이 약합니다. 크게 웃으면 큰 행운이 찾아오고 작게 웃으면 작은 행운이 깃듭니다. 신상이 관상을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5번째는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합니다. 정말 행운은 진실로 또 끈질기게 그것을 원하는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마음속에서 진실로 원해야 강력한 울림이 만들어지고 그 울림이 자신을 움직이게 하고 마침내 운명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나는 나를 믿어야 합니다. 나를 바로 보고 자신을 믿을 줄 아는 사람에게는 저절로 큰 믿음이 생깁니다.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나를 믿어야 하고 남을 믿어야 하고 운의 과학적인 법칙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 없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가족의 사랑, 친구의 우정, 비즈니스상의 거래, 사회의 도덕이나 법 등 모두가 믿음의 힘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운이라는 것은 자신에 대한 깨달음에서 비롯된 믿음과 직결됩니다. 언제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행운과 재운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한 강력한 믿음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간의 운명을 만들어 나가는데 든든한 힘이 됩니다. 나는 나를 믿는다라는 말을 반복하면 자신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열정이 나를 부자로 만듭니다. 자신의 삶과 꿈을 향한 열정이야말로 행운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열정이라는 에너지가 우주의 모든 에너지와 소통하면서 행운을 불러들이기 때문입니다. 삶에 대한 열정과 꿈을 가진 우리는 매일 설레는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는 언제나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행복한 마음이 행운을 부르고 우리의 가슴은 더욱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행운을 부르는 힘은 열정에 있습니다. 행운과 불운이 생기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에게 행운과 불운이 생기는 이유는 내 안에 여러 가지 모습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행운은 늘 제 시간에 맞추어 옵니다. 언제나 감사하고 이를 즐길 때는 좋은 운이 지속되고 불안에 휩싸이거나 질투와 나태함에 무릎을 꿇게 되면 자연히 불운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다양한 감정이 존재하고 그 감정의 파동에 맞는 운을 불러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운에는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주파수만 맞춘다고 해서 곧바로 그 주파수에 맞는 운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타이밍 때문입니다. 즉, 지금 긍정적이고 감사한 마음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당장 행운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조바심을 내면서 행운을 불러들이는 주파수를 마구 바꾸어서도 안 됩니다. 행운에게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여기서 타이밍이라는 것은 운이 작용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내 안의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하나가 아주 강하게 발달한 시기가 있다면 이른바 대운이 들어온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쟁이나 노력이 필요할 때 열정적인 모습이 강하게 발달하면 기대 이상의 행운을 잡게 되거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미하게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듯이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티핑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이른바 횡재를 얻는 타이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운은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한번 올라간 다음 멈추고 다시 조금씩 오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즉 증권시장의 전형적인 상승 장세처럼 숨고르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때문에 행운은 편안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즐긴다는 자세로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합니다. 행운은 언제나 제 시간에 맞추어 오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부자가 되는 손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만 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누구나 그저 열심히 일을 한다고 부자가 될 리는 만무합니다. 그리고 재운이 좋지 않은 시기에 열심히 움직이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목적지도 정하지 않고 그저 앞만 보고 길을 걷는 것은 아무런 목표나 생각 없이 삶을 이어가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기회는 버스처럼 지나갑니다. 그걸 잡으려면 내가 정말 가고 싶은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걸 봐도 나는 운이 좋은 편이야. 내게는 이상하게 좋은 일만 생기거든. 앞으로도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릴 거야.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으면 우리에겐 행운과 재운이 늘 붙어 다닙니다. 자신이 타고난 재운의 그릇에 불을 가득 채우는 것은 자신의 몫입니다. 부자들은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읽기에 부자들은 언제나 자신을 믿습니다. 부자들은 대부분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설사 결과가 어긋났다 해도 자신에 대한 믿음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신을 믿지 않는 것보다 자신을 믿는 게 훨씬 이익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찰력은 세상의 본질과 현상을 읽어내는 마음의 눈이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좋은 운이 오려면 먼저 자신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내 안의 재운을 바로 보는 눈이 있어야 세상을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늘 자기를 중심에 두고 세상을 읽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방법이 자신에게는 맞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요.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회사를 경영해 돈을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순전히 개인의 능력에 의지해 돈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재운의 특징이 다르고 그릇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는 마음의 그릇에 담긴 물이기 때문에 마음의 그릇을 흔들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나 인생길을 가는 동안 잘 닦여진 고속도로를 신나게 달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울퉁불퉁한 비포장길을 힘들게 가야 할 때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고급 승용차를 타기도 하고 고물차를 타기도 합니다. 이처럼 굴곡진 세상살이를 하더라도 평상심은 잃지 않아야 합니다. 잔잔한 호수의 표면 같은 항심을 유지해야 자기에게 주어진 행운과 재운을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마음의 그릇이 갈팡질팡 흔들리면 재물이 온전히 담겨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사람만이 부를 얻고 또 오래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행복이라는 것도 마음이 편해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감정입니다. 마음이 편해야 행운과 재운을 담을 그릇이 커지고 또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비우면 비울수록 담을 그릇이 커지는 게 세상의 이치이고 보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와 마찬가지로 행운과 재운도 한 사람에게만 오래 머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크게 성공했다가 갑자기 몰락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운을 관리하는데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운이라는 느낌이 강할 때는 특히 생각과 행동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게 좋은 운을 잘 관리하는 비결입니다. 불안,
마음의 그릇에 담긴 물과 같습니다. 깨진 그릇에는 물이 새고 그릇이 흔들리면 그 안의 물도 요동칩니다. 불을 담는 마음의 그릇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운, 준비하는 미래라는 책입니다. 이서윤 지음 이다미디어에서 나온 책입니다. 사람의 그릇은 타고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타고난 그릇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그릇의 성질은 한번 만들어진 후에는 비록 깨질지언정 변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릇은 크기, 모양, 재질, 경도가 모두 제각각입니다. 운의 영역을 살펴보면 운은 바로 그 그릇의 쓰임새와 가치를 정하는 것입니다. 즉, 그릇이 크다, 작다, 단단하다, 무르다 등의 개념은 명의 영역이고 그릇의 용도와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운의 영역입니다. 그릇을 어디에 둘 것인가, 그릇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그릇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늘 부딪히는 문제들입니다. 타고난 그릇을 키울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그릇이 큰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릇이 큰 사람을 만나 자신의 그릇을 키우는 전략입니다. 운명학에서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내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인연의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이미 자신의 운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륭화복을 점치는 운명학에서 인연법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그릇을 채운 후에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도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산을 올라갈수록 다른 풍경이 눈에 들어오듯 자신의 그릇이 채워질수록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고 마음 씀씀이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릇을 온전히 채우고 나면 자신의 어떤 부분을 변화시켜야 그릇을 넓힐 수 있는지 보이게 됩니다. 성형수술로 운명을 바꾼다, 얼굴을 바꾸면 운이 좋아진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정말 얼굴을 바꾸는 성형으로 관상까지 바꿀 수 있을까요? 제 입장에서는 조건부로 그렇다입니다. 관상도 우리의 인생처럼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으로 나누어집니다. 태어날 때의 얼굴이 생을 마감할 때까지 같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또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변하는 게 우리의 얼굴입니다. 얼굴 관상을 볼 때 중요한 기준은 크게는 찰형과 찰색의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찰형은 이목구비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살피는 것이고 찰색은 얼굴의 색깔과 얼굴의 각 부위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을 보는 것입니다. 관상은 얼굴의 모양이 아니고 기세를 봐야 한다는 말이 있는 만큼 관상을 볼 때 찰형보다는 찰색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때문에 좋은 관상가는 얼굴의 생김새가 아니고 얼굴에 드러나는 기운을 보는 것입니다. 아울러 성형을 통해 찰형을 바꿀 수는 있지만 찰색은 바꾸지 못한다는 사실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기륭화복과 운명을 헤아리는데 골상은 관상보다 못하고 관상은 얼굴의 기운인 찰색보다 못하며 찰색은 마음의 상인 심상보다 못하다는 뜻입니다. 관상학에서는 예쁜 얼굴과 좋은 관상이 엄연히 구별됩니다. 얼굴이 예뻐졌다고 해서 그 자체가 행운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외모가 아름답다고 해서 좋은 팔자를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성형을 통해 외모가 바뀌면 운명이 바뀔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봐야 합니다. 이는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대인 관계가 좋아지면서 자존감도 높아지는 경우의 하나입니다. 자존감이 높아진 사람은 좋은 기운이 생기고 또 좋아진 운이 운명까지 변화시킨다는 게 운명학적 해석입니다. 운이 변한다는 것은 언제나 마음이 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관상학적으로 아름다운 얼굴을 만들게 되고 이는 아름다운 인연을 불러오게 됩니다. 마음이 맑은 사람은 얼굴에 좋은 기운이 넘치고 눈도 맑게 빛납니다. 그러고는 다른 사람의 눈에 띄어 아름다운 인연으로 이어집니다. 재운이 강한 부자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사주를 볼 때마다 모두 대박이 터진다고 했어요. 한 군데서는 준재벌급의 부자가 될 재운을 타고났다고 했거든요. 물론 대박이라 하기는 그렇지만 예년보다 몇 배를 더 벌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재벌급 재운을 타고났다는데 그런 기회가 오긴 올까요? 고객 가운데 수백억 자산가들에게서 자주 듣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부자가 될 운을 타고났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타고난 재운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집중합니다. 돈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대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데 몰두합니다. 운명학의 재운에 대한 일반인의 오해는 바로 재운이 있다, 없다라는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재운은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는 게 맞습니다. 각자 타고난 그릇의 크기에 차이가 있고 재질과 모양이 달라 재운이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으로 나뉠 뿐입니다. 이른바 거지 사주를 타고났다고 하더라도 주위 사람의 명의, 타이밍, 재테크 방법 등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현실에서 충분히 부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재운이 강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변함없는 특징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돈에 대해 재운이 강한 사람은 항상 돈이 있다는 사실에 집중합니다. 돈은 사회 경제학적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에너지로 볼 수 있습니다. 나름의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스스로 운동하면서 작아지거나 커지기도 하고 때로는 어느 한 곳에 오래 머물기도 하지만 그냥 속절없이 흘러가 버리기도 합니다. 재운에 약한 사람은 돈이라는 에너지를 끌어당기는데 자신감과 인내, 행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때 제대로 활용하지를 못합니다. 돈을 쓸 때도 고여있는 물을 바가지로 퍼내는 듯 한답니다. 돈은 고여 있지 않고 흐르는 물이라 했습니다. 고인 물을 퍼내 쓰다 보면 자연히 불안해집니다. 이러다 물을 다 써버리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만큼의 돈이 없음에 불만을 터뜨립니다. 이처럼 재운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다에 매달리면서 돈을 벌 방법을 찾지 못한 채 허송세월을 할 뿐입니다. 반면 재운이 좋은 사람은 자신의 미래에 돈이라는 에너지가 흘러 들어오도록 물길을 만듭니다. 적절한 투자를 통해 돈을 내보내는 흐름을 만들고 이를 통해 들어오는 흐름을 더욱 크게 만들어가는 것이 에너지의 순환에 따르는 재운의 활용법입니다. 따라서 재운이 좋은 사람들은 더 크게 돌아올 것이라는 기쁨으로 돈을 쓰며 그렇게 쓸 돈이 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자신에게는 항상 돈이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이 있다는 사실에 집중하는 삶은 항상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게 되고 이는 재운을 향상시키는 기반이 됩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대해 재운이 강한 사람은 피해 의식 없이
현실을 냉철하게 받아들입니다.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인 에반 슈피겔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삶은 공정하지 않다. 그것은 당신이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그렇게 굴러가기 때문이다. 24세의 나이에 인생이 공정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를 당당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반드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착하게 산다고 해서 반드시 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태어나면서 부자인 사람이 있는 반면 대학 졸업 후 학자금 대출의 빚더미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불운한 피해자로 규정한다면 원망과 불만에 짓눌린 행운은 제대로 한번 날아보지도 못한 채 날개가 꺾여버리고 말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대적인 피해의식을 버리고 냉철한 현실 인식과 자신감으로 무장한 채 우선 현실의 시스템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인간에 대해 재운이 강한 사람은 사람을 가려 사깁니다. 재운이 강한 사람들은 친분이 있는 대다수의 사람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편입니다. 심지어 가깝게 지내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까칠하다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인간관계에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 대신 스스로 깊이 신뢰하는 소수의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대하며 끝까지 신의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인간관계는 철저하게 양보다 질에 초점을 맞추어 자신이 타고난 운을 활용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보여줍니다. 운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자신의 변화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요. 사람들이 운이 좋아지는 시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먼저 자존감과 자신감이 강해집니다. 시련을 견디는 동안 자신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자기 안에 충만함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악연이 끊어집니다. 운이 좋아지기 시작할 때 드러나는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손해를 끼치거나 나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인연이 정리됩니다. 세 번째는 단점을 인정하되 얽매이지 않습니다. 학력이나 외모, 재산, 인맥 등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는 상대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외부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줄어듦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중심의 가치 판단과 생활에 만족합니다. 도움을 받기보다는 도움을 주는 자신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다섯 번째는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루게 됩니다. 비즈니스의 손실, 동료와의 불화, 건강상의 문제 등에서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 즉 사소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에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는 새로운 일이 시작될 조짐이 보입니다. 오랫동안 준비했던 일의 성과가 가시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새 모임에 가입해 새로운 인연을 만나거나 새로운 일의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일곱 번째는 고질병의 상태가 좋아집니다. 힘든 일을 겪으면서 얻게 된 위험, 우울증, 불면증 등이 일시에 낫지는 않지만 이전보다 상태가 개선되고 있음을 확실히 느끼게 됩니다. 여덟 번째는 가족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아이의 출산이나 형제의 결혼, 승진과 전직, 재산의 변동 등 집안의 경사가 생기게 됩니다. 아홉 번째는 취향의 변화가 생기는데요. 좋아하는 색깔이 달라진다거나 의상, 헤어스타일, 취미가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열 번째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합니다. 과거에 매달려 후회하는 경향이 사라지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미래의 꿈에 도전합니다. 누구나 최고의 인생 트랙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행운을 모두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최고의 인생 트랙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결정적 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주어지는 선택의 순간에는 늘 최적의 타이밍과 올바른 방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람의 만남, 일의 추진, 돈의 문제 등 모두 이 두 가지의 해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현명하게 선택하는 힘은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능력과 노력 이상의 행운과 행복을 누리는 것에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오래된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이서윤 지음 이다미디어에서 나온 책입니다. 행운을 만나고 삶의 행복을 누리려면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행운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과정부터 즐겁고 행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먼저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어떤 물건이 고장 나서 돈을 내고 수리를 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흔히 괜히 고장 나서 돈만 들었잖아와 같은 불평을 늘어놓게 됩니다. 하지만 이처럼 불평을 늘어놓는다면 운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대신에 다시 이전처럼 잘 작동하는구나, 다행이다, 잘 고쳐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인사를 건네면 운의 에너지는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의 일상생활은 무언가를 서로 주고받는 관계의 연속입니다. 합당한 대가를 지불했다 해도 그에 걸맞는 보답이 있다면 이는 분명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치거나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에 행운을 만드는 힌트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은 일단 방향이 정해지면 일정 기간 동안은 그 방향으로 지속해서 움직이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력한 만큼 대가가 돌아올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노력들이 결국은 더 큰 행운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내는 것입니다. 행운이 행운을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무시해야 합니다. 우리의 하루가 좋은 일로만 가득할 수는 없습니다. 불쾌하고 짜증나는 일들이 불쑥불쑥 끼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건이나 일 속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의 분노가 우리를 향한다면 이때도 이 분노를 피하거나 무시해야 합니다. 같이 반응할수록 행운을 불러오는 에너지만 소진할 뿐입니다. 행운은 편안한 마음 곁으로 다가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혜로운 친구나 가족을 잘 섬겨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운이 좋은 사람 주위에는 귀인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인, 즉 운 좋은 사람과 함께 길을 가야 행운을 만나는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인연은 소중하게 다루고 가꾸어야 합니다. 특히 자신도 그들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귀인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그릇이 커지고 또 혼자 해결하기 힘든 일들도 술술 풀리는 행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기, 무시하기, 주변 섬기기 등 이런 세 가지 습관은 사는 게 다 그렇지 뭐라며 한숨 짓는 힘든 인생의 탈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행운을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이 좋아하는가, 편안한가, 행복한가를 기준으로 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행운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좋은 운수 또는 행복한 운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는 것 또는 자신의 노력보다 몇 배의 소득을 얻는 것으로 일단 행운을 정의하기로 합니다. 운의 영역과 개인의 기량을 관계를 말할 때 흔히 쓰는 표현이 운칠 기삼입니다. 어떤 일에 대한 성공 여부는 운이 70%, 개인의 능력이 30% 정도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이에 어느 유명한 재벌가 오너는 운구기일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운에 대해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과 일에서 목표를 세우고 추진할 때 명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목표는 명확하게 하고 과정에서는 유연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을 해나가다 보면 반드시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는 사건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상과 다르게 전개되는 일이 나중에 원래의 목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행운을 안겨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주의 에너지를 불러오는 것은 나 자신 안에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의 방향이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를 결정하는 것 역시도 나 자신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에이, 이건 안 될 것 같다. 운이 따라주지 않아. 할 만큼 했는데 역시 나는 안 되는 운인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이런 좌절감이나 초조감에 미리 빠져버리면 에너지 방향은 마이너스로 바뀌게 됩니다. 겉으로 위기처럼 보이는 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플러스 에너지가 작용하고 있는 경우는 참으로 많습니다. 자신의 작은 변화가 무의식을 변화시키고 또 우주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운의 방향을 플러스로 바꾸고 행운을 불러들이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꾸준한 운동을 통해 강한 근육을 키워가듯 매일 좋은 습관의 실천을 통해 큰 행운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재미있고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운 일기를 써볼 것을 제안합니다. 행운 일기를 쓰는 작은 실천이 우리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습니다. 행운 일기를 쓰는 방법은 매우 쉽고 간단합니다. 행운 일기를 쓰는 시간대는 자기 전이나 또는 저녁 식사 후가 바람직합니다. 우선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행운이라고 느껴졌던 일을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해도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하는데요. 이 작은 행운이 큰 행운을 불러오는 기회이고 시작입니다. 그 일이 일어난 시간과 어떤 행운을 얻었는지를 함께 기록하는 것입니다. 남이 읽으면 내가 어떻게 보일까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보다는 자신의 느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행운 일기를 통해 나는 매일 스스로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증거를 찾아내게 됩니다. 이런 증거가 하나씩 쌓이게 된다면 나는 행운이 따르는 사람이다 라는 굳은 신념이 형성됩니다. 가령 이렇게 쓰면 됩니다. 2013년 3월 5일 오후 3시 구청에 갔는데 거의 기다리지 않고 일을 처리할 수 있었다. 역시 난 운이 좋구나. 이처럼 단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행운 일기를 쓴 다음 일기의 마지막에 항상 난 정말 운이 좋구나와 같은 말을 꼭 써야 합니다. 이렇게 운이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와 같이 구체적인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행운 일기를 건성으로 쓰기만 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행운을 기쁜 마음으로 느껴야 합니다. 스스로 행운아임을 믿고 감사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운은 사람과의 인연으로 온다고 하는데요. 운이 좋은 시기에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과
운이 나쁜 시기에 나쁜 인연을 만나는 것의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그 방향이 반대일 따름입니다. 좋은 시기에 만난 사람이 자신의 뜻을 이루어 주기 위한 역할을 맡게 된다면 좋지 않은 시기에 만난 사람은 우리의 기대를 꺾고 일이 틀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럼 좋고 나쁜 인연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언제 처음으로 만났는지가 중요합니다.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시기에 만나느냐에 따라 좋은 인연이 되기도 하고 나쁜 인연이 되기도 합니다. 좋은 시기에 만난다면 크게 도움을 줄 사업 파트너로, 나쁜 시기에 만나게 되면 한낱 사기꾼에 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서로 운이 상승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 보는 눈을 기우고 그에게 베풀 수 있는 무언가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인연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내 안의 어떤 나가 그 사람과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는지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무릇 세상살이라는 게 사람과의 인연이 전부입니다. 낙관과 자기절제는 백만장자의 공통점입니다. 비관론자가 낙관론자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는데 행동에 나설 일이 없기 때문에요. 언제나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말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행동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타고난 행운을 누림으로써 스스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고 그로 인한 행복을 경험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 인간이기에 때로 미래에 대한 의심과 불안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질 거라는 믿음과 확신입니다. 해결될 일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해결되지 못할 일은 걱정을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집착을 놓아버림으로써 감정의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타고난 행운을 잘 누리는 사람들은 대개 어떤 일에도 어지간해서는 이를 일비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하고 공부하고 투자하면서 자신만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에만 집중을 합니다. 조급함이나 욕심이 앞서 무조건 밀어붙이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낙관론자들의 긍정적인 마인드는 내면의 인내와 균형 감각을 유지하게 하는 힘입니다. 미래에 대해 긍정하는 마음이 없다면 인내와 기다림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리지 않은 사람에게는 결코 행운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재운은 다르게 옵니다. 지나친 인색함 못지않게 재운을 가로막는 것은 바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거의 습관적으로 두 가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하나는 해보지 않아서 못한다는 반응이고 하나는 해봤는데 안 돼서 못한다는 반응입니다. 전자는 미래에 대한 부정이고 후자는 과거에 대한 부정입니다. 자기 확신과 믿음이 행운과 재운을 불러들이는데 최선의 조건이라면 자기 부정은 거의 최악의 조건이나 다름없습니다. 미래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주 낮은 단계에서 스스로의 한계를 설정합니다. 해보지 않은 일은 하지 않고 가보지 않은 길은 가지 않으니까 익숙하지 못한 곳에 숨겨져 있는 자기 몫의 행운을 찾는다는 게 애초 불가능합니다. 운명은 바뀌고 운도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태어난 모습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의 특성과 적성도 바뀌기 마련입니다. 일반적으로 재혼은 크게 4번, 특성이나 적성은 2번에서 3번 정도의 변화를 겪습니다. 물론 인생에서 외길을 가거나 작은 변화에 만족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 큰 성공을 거두는 사람도 많습니다. 새로운 길을 나서지 않고 새로운 행운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인색함은 여유로움으로, 자기 부정은 자기 긍정으로, 익숙함은 새로움으로 바꿔야 행운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신락 같은 희망이 큰 행운을 부릅니다. 세상에는 돈이 너무 많다. 나도 부자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니까 세상의 돈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 이처럼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과 행동으로 기적을 불러오는 것은 분명 가능한 일입니다. 마지막 남은 신랄 같은 희망이 큰 행운을 불러오는 힘이 됩니다. 그렇게 힘을 내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물건을 살 때 통장 잔고가 줄어든다고 불안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갖고 싶은 물건이 비싸서 못 살 때에도 왜 나는 돈이 없을까 하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은 재운을 쫓아버리는 결과를 만듭니다. 대신에 과자 한 봉지를 사더라도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살 만큼 부자구나 라며 재운의 길을 탄탄하게 닦아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힘이 들 때도 돈에 집착하거나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면 재운에는 마이너스입니다. 대신에 한 발 물러나 상황을 관찰하며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면 재운은 플러스로 움직이게 됩니다. 액수에 관계없이 재운을 움직이는 힘이 자신에게 있다는 진실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할 때 어떤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헤쳐나갈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행운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운명을 바꾸는 첫걸음은 마음 공부에 있다고 합니다. 모든 분들이 행운을 차지하셔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